예. 사실상 미국이 그것을 장악할 수 있다. 일본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죠. 잘못돼가지고 독도가 이제 그 콘산 진영으로 넘어간다면 못하면요, 이게 그 군사적인 그 요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인 관점에서 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1904년 이후에 한일 관계를 잘 인식하게 된 분들은 독도는 한국 영토 중에서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땅이다. 일본의 침략은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직소반이고 한국의 상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도 독도라고 하면 이게 절대 지켜야 되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는 오키나와가 그런 땅입니다. 오키나와가 마지막에 격전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예를 들면 그 미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날 때 일본 국민 전체가 감정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미국에 감정적으로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섬이 독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독도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실을 일본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네들에게 오키나와가 대한민국에게는 독도다. 이런 사실만 알아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줘야 합니다. 일본 사람에 있어서는 독도, 다케시마라고 해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반대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에 있어서 오키나와하고 비슷한 섬이 독도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은 또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소위 그 일본의 필살의 무기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시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국 정부의 강한 논리가 되겠죠. 어떤 점이 가장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905년 그때 그 독도는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편입되었는데 일본은 지금도 병화스럽게 독도를 편입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 절대 그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1906년에 그래도 한국은 독도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 자체가. 심훈택이라는 당시 울도 군수가 그래서 그 위에 보고를 했죠. 그 심훈택이라는 울도 군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군, 그러니까 울도군, 당시 울룬도를 울도군이라고 했거든요. 울도군 소속 독도. 확실하게 우리 거다. 그것이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더니 당시 한국 정부는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일 것이다. 사태를 예의주시해라라는 지령 3호를 내렸고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일본에게 항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묵인라는 것이 성립되었다. 바로 이게 일본 쪽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는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말합니다. 4년간이나 1906년부터 10년까지죠. 4년간이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왜 못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 사람을 더 납득시켜야죠. 예. 그것은 고종의 활동을 보면 고종은 일본에게 직접 항의를 못했기 때문에 밀사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예. 그거만 이야기를 해도 국가의 중심적인 사람도 그렇게 일본에게 직접 말을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 하에서 네. 어떻게 국가가 타국에 대해서 항의라든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은요. 예. 외교권 박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대한 제국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일본하고 위농해야 된다. 예.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대화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일본의 주장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고종의 밀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실제적인 그 사례를 알기 쉽게 또 세계에 대해서 이쪽에서 발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무엇보다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 가운데 바로 그 교육이 이제 네. 필요할 것 같은데,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독도 관련 교육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요, 요새 그 역사 교재에서 많이 빠졌다. 지리 교재에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요. 독도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이자 국제법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이 그냥 역사 문제는 아니라 국제법사의 문제다고만 말합니다. 그거는 독도의 역사를 깊이 연구를 하면 일본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 교재에서 독도 부분을 이제 삭제한다. 그 일본이 의도하는 바대로 한국 교육계가 그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역사 교재에서 역사 문제로 특히 1905년 전후의 부분 그리고 또 가능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부분이라든가 좀 확실하게 좀 기르게 쓸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한국의 주류 역사에서 떨어진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고전도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우산도라고 확실하게. 네. 그런 고전실록에 그런 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중앙의 역사하고 독도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앙의 역사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독도 문제, 오르막